8월 4일부터 8월 30일까지 잘 색칠되고 중간중간에 있는 공휴일도 알아서 잘 색칠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자동입니다. 오늘은 엑셀 간트 차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간트 차트가 무엇이냐? 간트 차트는 프로젝트 일정 관리를 위한 바 형태의 도구로서 각 업무별로 일정의 시작과 끝을 그래픽으로 표시할 수 있는 차트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처럼 프로젝트 종류들이 있고 일정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뜻해요. 이 간트 차트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아무래도 자유도가 높은 엑셀에서 직접 만드는 것이 활용하기 편리해서 엑셀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럼 엑셀로 한번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먼저 적어볼까요? 각각의 프로젝트들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명이 일단 필요할 거고요. 이 프로젝트가 시작하는 시작일, 그리고 종료일, 그리고 두 날짜의 기간, 이 정도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명은 조금 길게 두고 뭐 땡땡땡 프로젝트라고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작일은 2023년 8월 1일이라고 적어두고 종료일은 2023년 8월 7일 정도로 적어두겠습니다. 기간은 수식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종료일에서 시작일을 빼주고 거기에 플러스 1 더해주면 1일부터 7일까지 총 7일이라는 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오른쪽에 실제로 날짜를 쭉 쓸 건데 2023년 8월 1일이라고 쓰고 이거를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를 해줍니다. 어디까지 해주냐면 한 12월 말일까지 해볼까요? 12월 31일까지. 자, 이렇게 샵샵샵 이러고 나오는 거는 열 너비가 너무 좁아서 생기는 문제고요. 요것을 컨트롤 시프트 우측으로 전체 선택을 한 뒤에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을 열어준 뒤에 전체를 보여줄 것이 아니라 요것을 D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day라는 약자로 날짜만 나오게 돼요. 그리고 G열부터 끝에까지 열 너비를 한 3 정도로 좁게 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해볼까요?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가운데 정렬도 해주고 글씨도 너무 큰 것 같아요. 하나 줄여서 10 정도로 해주고 그리고 행 높이를 한 20 정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날짜들은 거의 정사각형과 비슷한 형태가 되었고요. 실제로 보이는 건 1, 2, 3, 4지만 이 상단에 보이는 값은 날짜를 가지고 있어요. 이 7번 행에는 날짜보다는 요일을 쓰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G7부터 끝까지 컨트롤 X 눌러서 자른 뒤에 한 칸 위로 가서 컨트롤 V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칸 올라갔고 바로 밑에는 요일을 한번 써주도록 할게요. 요일을 써주는 방법은 이 날짜에 요일을 읽어오는 함수가 있는데 바로 weekday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weekday에 이 시리얼 넘버라고 하는 값을 바로 위에 이 날짜를 넣어주고 콤마 누른 뒤에 여러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2번 옵션은 월요일은 1, 화요일은 2, 그렇게 해서 일요일은 7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8월 1일은 한번 날짜를 볼까요? 8월 1일은 화요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월화해서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실제로 숫자로 보기에는 너무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월화수목금토일로 바꿔줄 건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choose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choose라는 함수에 인덱스 넘이 바로 지금 구한 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1, 2, 3, 4, 5, 6, 7을 가지고 두 번째 이제 value 1은 1이 나오게 됐을 때에는 월이라고 나오게 하고 2가 나오면 화, 3이 나오면 수, 4가 나오면 목, 5가 나오면 금, 6이 나오면 토, 7이 나오면 1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을 오른쪽으로 쭉 끌어서 12월 31일까지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하면은 각 날짜별로 요일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 이제 날짜만 봤을 때에는 몇 월인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위에다가 몇 월인지를 써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요 아래에 날짜가 있으니까 이 날짜의 월만 뽑아내면 되겠죠. 그러면 는 하고 month 한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방향키를 눌러주면 아래에 있는 날짜의 month를 불러와서 이렇게 8이라고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오른쪽으로 쭉 끌어서
12월 31일까지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월과 일과 요일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입력할 게 딱히 없으니까 세 개를 이렇게 합쳐버리죠. 제가 셀 서식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보기는 좋으니까 합쳐볼게요. 그리고 왼쪽 두 개는 거의 안 쓰니까 이렇게 옮겨주고요. 자, 이제 필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7일간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달력에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이런 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엑셀을 잘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면 이렇게 손으로 칠했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지 않다면, 그리고 수정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면 뭐 사실 손으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관리할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거나 뭐 시작일 종료일이 자꾸 변경돼서 날짜도 바꿔주면서 여기에는 색칠 구간도 자꾸 바꿔줘야 한다면 아무래도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관리하는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자동으로 시작일과 종료일만 넣어두면 알아서 그 날짜 구간에 맞춰서 색칠이 짠 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바로 이 조건부 서식이라는 것을 한번 이용해서 해보려고 해요. 자,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범위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더 좋은 방법들이 몇 가지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적용해야 할 함수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따라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따라하기 쉬운 방법으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달력이 시작되는 이 G8번 셀 여기서부터 쭉 드래그를 합니다. 어디까지? 12월 31일까지. 그리고 프로젝트가 아래로 쭉 입력이 될 거니까 아래로도 좀 여유 있게 쭉 드래그를 해줍니다. 한 이 정도 하면 500행 정도, 프로젝트 한 500개까지는 쓸 수 있겠죠. 12월 31일까지, 시작은 8월 1일부터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하고 나서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해 줍니다. 여기에 이제 수식을 입력해서 입력된 수식이 참이 되면 어떤 서식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식을 적용하긴 할 건데 무조건 적용할 서식이 아니라 어떤 조건부로 조건이 참이되는 경우에만 그 셀에 서식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 첫 번째 날짜인 8월 1일이 바로 이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에 있는 날짜냐? 라는 걸 이 수식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이 G6번 셀을 클릭하면 이 G6번 셀은 8월 1일이라는 2023년 8월 1일이라는 날짜를 뜻해요. 이 날짜가 바로 이 시작일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G6번 셀이 D8번 셀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참이라면 서식을 적용할 건데 바로 채우기를 통해서 이런 하늘색 정도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 색칠됐어요. 왜 한번 색칠됐는지 다시 서식을 볼 텐데 한번 만든 서식은 새 규칙은 처음 만들 때고 이미 만든 서식은 규칙 관리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규칙 관리에 들어왔을 때 만약 안 나타난다면 이 현재 선택 영역을 워크시트로 바꿔주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더블 클릭해 보면 G6번이 D8번보다 크거나 같은지, 근데 G6번은 지금 8월 1일이란 말이죠. 근데 D8번은 똑같이 8월 1일이에요. 근데 적용할 영역은 여기 전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참이기 때문에 이 전체 영역이 다 색칠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셀 주소의 절대 참조라고 하는 이 달러 표시가 있기 때문인데 이 셀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F4를 누르면 달러가 막 한쪽씩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그렇게 합니다. 만약 이걸 다 없애볼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확인을 누르고 적용을 누르면 뭔가 좀 이상하게 보면은 두 번째 셀만 적용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이 첫 번째 요 셀은 얘랑 비교를 해서 G6이 D8보다 크거나 같은지 참이었기 때문에 얘가 색칠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얘 셀은 바로 여기 있는 얘랑 얘가 아니라 얘로 비교를 해버린 거예요. 절대 참조가 아니라 상대 참조이기 때문에 한 칸씩 비교할 셀이 옮겨질 때마다
계산할 때 사용되는 이 셀의 주소들도 옆으로 막 옮겨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구조가 좀 이상한 거고요. 이것을 잘 맞춰주려면 자, G6번 셀은 날짜는 오른쪽으로 가면은 비교할 G6번 셀은 H, I, J 이렇게 컬럼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G는 고정이 되면 안 돼요. 하지만 비교할 셀이 아래로 내려갈 때에는 6번 행은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7번 행, 8번 행으로 내려가 버리면 날짜가 아닌 곳을 가리키기 때문에 행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이 고정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6번 셀 앞에만 달러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F4를 누르다 보면 이렇게 6번 셀 앞에만 달러 표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면 6번 셀만 잠궈서 절대 참조로 보고 G는 이 비교할 셀들이 움직일 때마다 G는 H, I, J, K로 움직일 수 있는 상대 참조로 바꾸겠다라고 합니다. D8번도 마찬가지예요. D8은 지금 시작일을 뜻하는데 이 날짜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해서 D8번이 E8번, F8번 이쪽으로 이렇게 컬럼이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D8에 D에 절대 참조가 걸려야 되는 거고, 다음 프로젝트는 8번 행이 9번, 10번, 11번 이렇게 행은 바뀔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앞에 것과는 다르게 행에는 절대 참조가 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F4를 누르다 보면 D에만 절대 참조를 걸어두면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러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했더니 모든 셀이 다 색칠이 다시 됐어요. 그 이유가 이 모든 날짜는 8월 1일보다는 크고 여기는 아예 빈 날짜이기 때문에 빈 날짜보다는 당연히 이 날짜들이 크기 때문이에요. 만약 8월 1을 제가 8월 2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8월 1일은 2일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색칠이 되지 않은 걸 볼 수 있고요. 밑에다가는 2023년 8월 15일 정도 해볼까요? 그러면 14일까지는 색칠이 안 되고 15일부터 색칠되는 거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시작일은 이렇게 잘 이제 맞춰주었고 종료일도 한번 맞춰볼게요. 다시 규칙 관리로 들어가서 현재 워크시트를 선택하면 수식이 나타나고 더블 클릭을 해준 뒤에 이것이 바로 시작일을 비교했고 이제 종료일을 비교해야 되는데 8월 1일이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에 있어야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의 조건이 더 추가되어야 해서 AND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AND로 묶어주고 여기에 이번에는 다시 이 G6번 셀이 이번에는 D8번인 시작일이 아니라 E8번인 종료일과 비교를 해서 G6이 종료일보다는 이전이어야겠죠. 종료일이거나. 그래서 작거나 같다를 E8번과 비교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대참조 달러 표시가 잘 표시되어야 하는데 G6번은 행은 고정되어야 하고 열은 바뀔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행에만 달러 표시를 걸어주고요. E8번 셀인 종료일을 비교할 때에는 행은 바뀔 수 있지만 컬럼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이 2열 앞에만 달러 표시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을 AND로 묶어서 이 두 개의 논리가 모두 다 참일 경우에만 파란색을 칠해라 라고 했어요. 적용을 해볼까요? 자, 이제 8월 2일부터 8월 7일 사이에만 파란색이 칠해졌습니다. 기간도 수식으로 잘 구해졌고요. 만약 8월 15일로 바꾸면 이렇게 색칠이 자동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프로젝트 요것은 8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이렇게 해주면 15일부터 20일까지 색칠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간도 수식이니까 끌어주고요. 자,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은 벌써 완성이 된 것 같아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주말에 일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주말에는 색칠이 되지 않길 원해요. 그래서 주말에는 뭔가 이렇게 회색 같은 걸로 덮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자, 조건부 서식으로 다시 들어가서 지금 현재 규칙을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하는 규칙이 잘 적용되어 있고, 그러면 이번에는 휴일에 한번 회색으로 칠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회색을 색칠할 공간을 선택하기 위해서 G8번부터 이렇게 쭉 가서 12월까지 선택하고 밑으로도 쭉 내려가 볼까요? 아까 한 500캔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
적용할 곳을 선택해 주고, 자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으로 넘어가 주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해 준 뒤에 주말인 곳을 찾아서 색칠을 할 거니까 주말은 토요일과 일요일이겠죠. 그래서 일단 토요일만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G8번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G8번에서는 바로 위에 있는 이 G7번과 비교를 하면 되겠죠. G7번이 토요일이면 G8번에 회색을 칠해라, 이런 논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는 하고 G7번이 토이면 색칠을 회색으로 칠해라. 그런데 당연히 G7은 토요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색칠을 안 하죠. 근데 오른쪽으로 가니까 바로 이 두 번째 셀은 얘가 토요일이냐 아니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근데 여기 왔을 때에는 바로 위에 있는 얘가 토요일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회색으로 칠한 겁니다. 근데 지금 밑에도 그럼 색칠이 됐어야 되는데 왜 안 됐을까? 분명히 이 적용 대상은 넉넉하게 아래까지 다 선택을 했는데 말이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마찬가지로 절대 참조 때문에 그런데요. G8번에서는 G7번이 토요일인지를 물어봤지만 이제 한 칸 더 내려간 이 G9번에서는 G7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G9번으로 한 칸 내려갔기 때문에 G7도 한 칸 내려간 G8번이 토요일이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G8번은 비어있기 때문에 색칠이 안 되겠죠. 그래서 셀이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이 7번 행은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7번 행에 달러를 표시하기 위해서 G7 앞에 이렇게 7번 셀을 고정하기 7번 행을 고정하기 위해서 달러를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면 자 이렇게 이제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7번 행을 비교하는 건 변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잘 색칠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토요일을 했으니까 일요일도 한번 해볼게요. 일요일은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조건부 서식의 관리로 들어가서 현재 워크시트를 열어주고 회색으로 칠한 서식을 열어준 뒤에 G7 토요일이라는 것을 이제 일요일도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일 때 회색으로 칠하기 위해서 AND 조건이 아닌 OR 조건을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G7은 1 그리고 가로 닫고 마찬가지로 7번 앞에 달러 표시 넣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토요일과 일요일에 모두 색칠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8월 9일이 창립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8월 9일에 또 이런 회색을 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수동으로 칠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죠. 그것도 자동으로 하고 싶다면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정석대로라면은 공휴일을 관리하는 어떤 시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날짜를 쭉 써놓고 그 날짜에 해당되는 걸 비교해서 색칠하는 그런 서식을 만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그것도 복잡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한 쉬운 방법은 보조 셀을 이용을 하는 건데 8월 9일 바로 위에 여기다가 제가 휴라고 한번 입력을 해놓고 8월 9일은 휴무다, 뭐 회사의 창립 기념일 같은 그런 기념일, 그래서 회사가 쉰다 라는 걸 휴라고 적어주면, 그리고 다른 곳에도 어딘가에 휴라고 적어주면 그 날짜는 자동으로 색칠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조건부 서식으로 다시 들어가서 현재 워크시트로 선택하고 지금 토요일과 일요일만 입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서 이번에는 7번 행이 아니라 4번 행이에요. 그래서 G4번에 마찬가지로 4는 달러 표시를 해서 잠궈주고요. 이 G4의 값이 휴인 경우에 색칠을 하게끔 적용 누르면 자 휴라고 적은 날짜에 다 색칠이 자동으로 됐습니다. 만약 8월 1일도 휴 하고 싶다 적으면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잘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죠.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할 거면은
자, 이제 테두리도 한번 이제 조금씩 꾸며 볼게요. 테두리도 한번 색칠을 하기 위해서 영역을 쭉 잡고 한 500캔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간 뒤에 테두리를 설정을 해줍니다. 테두리는 적당한 회색 정도로 윤곽선을 쭉 잡아주면 이렇게 색칠이 됐고, 기본적으로 보기 탭에 있는 눈금선을 없애주면 이렇게 모든 곳에 있는 눈금선이 없어져서 조금 더 깔끔해지고요. 상단에 있는 제목은 전체 선택해서 조금 진한 색으로, 뭐 디자인 감각은 없지만 나름 열심히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런 휴 같은 것을 보고 싶지 않으면 4번 행은 그냥 이렇게 행을 숨기기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프로젝트는 8월 4일부터 그리고 8월 30일까지. 자, 8월 4일부터 8월 30일까지 잘 색칠되고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공휴일도 알아서 잘 색칠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날짜 같은 경우에 위에랑 아래랑 이렇게 서식이 다른 이유는 위에는 날짜 서식이고 아래는 날짜 서식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D열, E열 다 잡고 컨트롤 1 눌러서 날짜 서식으로 강제로 지정해주면 이제 앞으로는 뭐 8월 1일 이렇게만 해도 깔끔하게 잘 됩니다. 그리고 8월 30 이렇게 8월 22 잘 색칠되고 기간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수식을 끌어 쓰면 되겠죠. 기간. 그리고 뭐 위에 제목 같은 것도 써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크게 해주고 배경색도 살짝 넣어준 다음에 윤자동 반트 차트라고 해놓고 한 20 왼쪽 정렬 붉게, 너무 색깔이 진하니까 조금 연하게.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뭐 엄청 예쁘진 않아도 나름 볼만한 수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데이터가 시작하는 위치에 셀을 두고 위에 보기 탭에 틀 고정, 요거 틀 고정을 해주면 스크롤 내리더라도 상단에 있는 제목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더라도 왼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항상 볼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하시기가 편리할 겁니다.